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모호한 선동이라는 수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장 대표나 최보현 대변인은 전면 재선거를 하려는 거다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뭐 그건 아니다라고 다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뭐가 맞는 겁니까? 전면선 재선거를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소청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대단히 혼란을 주는 방식이었고 준비 안 된 얘기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전면 재선거를 또 외치고 있고 한동훈 의원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자리 보존용이다. 이렇게 힘을 합쳐서 장동혁 대표를 조금 흔드는 모양새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대변인님 그러니까는 훈훈 이 한동훈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이 두 분 다 재선거 이슈가 좀 장기화하는 거는 차단해야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상식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정치적으로는 가능한 언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지금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재선거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과거 1987년에 60 항쟁 때도 네. 독재타도 호언철폐를 대학생과 넥타이 부대들이 요청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국회에 있는 의원들이 그 개헌에 합의함으로써 육공화국 헌법을 만들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직선제라든가 육공화국이 출범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이렇게 대중들이 갖고 있는 분노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제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 거기에 편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의원이나 장동혁 대표나 모두 다 사법고시 출신의 율사 출신입니다. 네. 그렇다면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다 알 거예요. 지금 신호섭 의원님 말씀 잘 하셨지만 198조 1항 2항 보면 네.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그 효과가 있어야 재선거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조금 딱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위상을 좀 흔들어 보려고 하는 의도 아니겠느냐라는 풀이가 가능한 것 같은데 네. 저는 결국에는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 영상으로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만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국회 행사에서 만나서 나란히 앉은 모습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참 상상의 영역이긴 한데 저 자리에서 무슨 사적인 대화를 굉장히 길게 나눌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어떤 좀 유의미한 대화는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제 아마 국민일보 주최 행사 같아요. 네. 국민 공공정책 포럼 여기에 이제 참석을 한 건데요. 아마 그 지방선거 이후에는 두 사람이 처음으로 대면을 한 듯합니다. 그런데 저의 자리에서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뭐 깊은 대화 오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미 두 사람이 물밑에서는 뭔가 교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가면 경쟁대가 될지 모르지만 예. 지금 현재 본인들이 하는 얘기로는 이른바 보수의 재건인데 그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해결돼야 될 선과제, 선결과제는 바로 장동혁 체제의 붕괴다. 장동혁 체제를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고 또 그걸 위해서는 두 사람이 힘을 합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동혁 체제가 또 장동혁 대표가 쉽게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네. 또 본인이 그것을 상당히 길게 가져가려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전략의 스케줄도 조금 당기자. 그래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상당히 조금 시간을 가지고서 복당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상당히 그 시간표를 빨리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결국 장동혁 대표의 어떤 체제 연명 그 시도에 대한 반작용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지금 한동훈 의원은 연일 자신의 복당 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제가 보수의 대단히 중요한 어떤 전략 자산 내지는 무기다 이렇게들은 또 말씀하시던데요. 근데 그 무기를 왜 이렇게 아껴두죠?
정말 싸워야 할 시점이 왔는데 그 무기를 일부러 불편하다고 아껴두거나 그걸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제가 제일 잘 싸운다면서요. 네, 한동훈 의원 본인의 입으로 자신의 전략 자산이니까 나를 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지웅 의원님, 이 한동훈 의원의 자식이 PR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뭐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네. 한동훈 의원이 보수를 재건해 주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런 발언들은 조금 조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와 국민의힘이 좀 멀어져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어쨌건 본인이 그 국민의힘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예. 자기가 제일 잘 싸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래도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 그게 돼야 뭐 다른 문제를 푸는데 그것부터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내가 제일 잘 싸우니까 나를 써라. 한동훈 의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 뭐 이번 북구 갑 선거에서 네, 지금 마가 많이 떴습니다. 대변인이 말하기 전에. 네. 한동훈 의원이 된 거잖아요. 네. 북구 갑 의원들 그 유권자들의 선택의 그 상당 부분도 한동훈 후보가 의원이 돼서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통령과 잘 싸워주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자신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자주 하는 표현인데 네. 일단 왜군이 쳐들어오면 의병, 승병, 관병 모두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근데 보수 진영에서는 그 보수 진영 밖에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려고 할 때 의병, 승병, 관병이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쳐다도 보지 않고 있으니까 힘을 합쳐 한번 싸워보자라는 그 메시지의 조금 강한 표현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